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더 많이 배려했는데, 내가 분명히 더 많이 참았는데, 결국 상처받는 건 나였던 경험. 착하게 살수록 무시당하고, 양보할수록 손해보고, 참을수록 더 깊이 상처가 남는 느낌.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은 늘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시각으로 착한 사람의 최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체를 왜 들어야 하는가? 니체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냉혹한 철학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은 죽었다 는 말로 유명하고 초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니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사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 우리가 왜 참고, 왜 웃고, 왜 착한 척하는지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약자의 무기다. 이 한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 안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인간 vs 약한 인간. 니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강한 인간과 약한 인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한 강하고 약함은 체력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강자를 공격한다. 즉, 니체가 말하는 약한 인간이란 자기 욕망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화가 났어. 나는 사실 싫어. 나는 사실 원해.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그 대신 착하다는 이름 아래, 배려한다는 이름 아래, 자기 감정을 눌러버리는 사람. 니체는 그것이 진짜 미덕이 아닐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착함의 뿌리 두려움인가, 용기인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착함은 어디서 오는가? 니체는 우리가 말하는 착함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거절했다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웃는 것, 싫다고 했다가 관계가 끊길까봐 참는 것, 화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꾹 누르는 것. 이런 착함은 사실 자기 존중이 아닙니다. 자기 억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첫 번째 최후 무시. 니체가 말한 착한 사람의 첫 번째 최후는 바로 무시입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선택권을 잃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양보하는 게 왜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택이냐, 강요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화내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힘에서 나온다. 이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자기 경계입니다. 선을 긋는 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이 힘이 없는 착함은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약점으로 보입니다. 착한 사람의 두 번째 최후 내면의 분노. 두 번째 최후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내면의 분노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고, 항상 괜찮다고 말하고, 항상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이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나만 맞춰야 하지? 니체는 이 감정을 원한 센티멘트라고 불렀습니다. 원하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도 타인도 조금씩 혐오하게 됩니다. 그 순간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세 번째 최후, 자기 상실. 세 번째 최후가 어쩌면 가장 슬픕니다.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계속 남에게 맞추다 보면, 계속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Where was due best, 내가 있는 그대로가 되어라. 하지만 착한 사람은 늘 타인의 기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남이 좋아하는 나, 남이 편한 나, 남이 원하는 나.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가장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니체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니체는 착함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착함의 뿌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이 아니라 힘에서 나온 선함.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선택해서 도와주는 사람. 떠날 수 있지만 선택해서 남아주는 사람. 화낼 수 있지만 선택해서 이해해주는 사람.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강한 자의 선입니다. 이 착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 지금 싫다. 나 지금 화났다. 나 지금 원한다.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둘째,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용기에서 나오는 건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가?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용당하는 착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착한 사람의 최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극, 하나는 존엄.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힘 위에 서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 강해진다는 것은 냉혹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 위에서 베푸는 친절.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는 선함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에서는 니체뿐 아니라 쇼펜하우어, 스토아 철학, 카미까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철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철학.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는 선함을 배우는 중입니다.